산술 연산자 6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퍼센트까지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덧셈, 플러스라고 하고 더하는 것이죠. 수식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셀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번 수식을 계산을 해보죠. equal B6을 클릭하고 B6 셀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F6 클릭하고 엔터 치면 덧셈의 결과가 나옵니다. 엔터. 이런 식으로 덧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뺄셈, 즉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수식은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숫자를 빼는 게 아니고 셀을 빼는 것입니다. equal B7 마이너스 F7 엔터 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뺄셈에서는 음수가 있는데요. 음수는 먼저 마이너스 표시한 다음에 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음수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셈,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별표 모양이죠. 이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qual B9 곱하기 F9 엔터 치면 곱셈이 됩니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 슬래시라고 읽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은 equal입니다. equal B10 슬래시 F10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사칙 연산에 이어서 캐럿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캐럿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말합니다. 제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호로 입력을 하고요. 캐럿이라고 합니다.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equal 셀을 입력합니다. B11 그 다음에 캐럿 키보드에서 6 위에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6을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 F11 엔터 치면 10을 5번 곱하는 10만이 되겠죠. 10을 5번 곱하는 것입니다. 제곱이죠. 10의 5제곱 10 곱하기 5번 10의 거듭제곱 캐럿이라고 읽습니다.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백분율 퍼센트죠. 10에 대한 퍼센트 equal B12 그 다음에 퍼센트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10%는 0.1이 되겠죠. 엑셀 수식의 기본이 되는 사칙 연산과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엑셀에서 기본이 되는 연산자, 수식의 기본이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키를 이용해서 사직 연산을 합니다. 먼저 H4에 equal 그 다음에 F4 더하기 G4 엔터 치면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 equal F5 빼기 G5 엔터 치면 빼기가 됩니다. 그 다음 equal F6 별표 그 다음 G6 엔터 치면 곱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슬래시 여기서 빗금이죠. 엔터 치면 나누기가 됩니다. 4개의 사칙 연산 어떤 키를 사용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산식을 모아놓은 것이 자동 합계입니다. 합계에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이 세 과목의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동합계에서 합계. 그러면 범위 설정이 되었습니다. 엔터 칩니다. 합계가 나왔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에서 평균, 여기서 합계는 빼야죠. 범위 설정. 점수만 범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평균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소수점 줄여보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라면 자리 줄임을 이용해서 평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했고요. 최고 점수, 이 세 개의 과목 중에서 최고 점수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범위 설정 다시 해줍니다. 과목만 엔터 치면 학생의 최고 점수 나왔고요. 나머지 역시 채우기 핸들로 잡아 당기면 됩니다. 최저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을 이용해서 구해보죠. 범위 설정 다시 해줍니다. 과목만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로 잡아 당기면 가장 적게 나온 점수 표시가 됩니다. 숫자 개수는 공란을 뺀 숫자만 있는 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숫자 개수 국어, 영어, 수학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엔터 치면 3개의 과목 중에서 빈 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0도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아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개수가 2개로 줄죠. 공란이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숫자 개수입니다. 빈 공간을 확인해 주는 기능 숫자 개수. 엑셀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동합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수량과 금액을 구하는 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수식에서 자동합계, 합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총 재고 수량까지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산할 데이터를 모두 지정한 다음 오른쪽 밑에 빠른 분석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빠른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합계, 파란색 아래 부분이 있죠? 합계,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합계를 구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G11셀의 총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 스타일과 판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합계를 계산한다고 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고와 단가를 각기 곱해줘야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셀을 하나 만듭니다. 곱하기 합니다. 이꼴 F4 곱하기 G4 먼저 합니다. 곱하기 G4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고요. 천 단위 찍어주고 맨 아랫부분에 합계를 구합니다. 수식에서 자동합계 이용해서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단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H열을 똑같이 서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목도 입력해 주고요. 총 판매 금액, 메뉴에 있는 표도 병합하기 해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총 판매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총 판매 금액 H열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그럼 G11 셀에 커서 놓고 덧셈과 곱셈을 한 번에 계산하는 sum product 함수가 있습니다. 재고 수량과 판매 단가를 곱한 다음 모든 것을 더할 때 덧셈과 곱셈을 한 번에 계산하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합니다. G11에 커서를 놓고요. 함수 마법사에서 sum product 함수를 검색한 다음 불러옵니다. 확인. 첫 번째 배열에는 재고 수량 지정합니다. 그런데 금액과 배열이 다르니까 절대참조 F4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판매 단가 열 지정합니다. 이거는 같으니까 관계없고요. 확인. 그러면 재고 수량과 판매 단가를 곱한 총 판매 금액 한 번에 계산이 됐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빼면 실급여액이 되겠죠. J4에 커서 놓고요. 이꼴 F4 마이너스 I4하고 엔터 치면 실급여액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실급여액 계산이 모두 끝납니다. 급여액을 지우고 이번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IMSUB 첫 번째 인수는 F4 두 번째 인수는 I4 확인을 눌러주면 급여액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함수보다는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칙 연산의 슬래시를 이용해서 단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가격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가 나오겠죠. 가격에서 2, 4 나누기 C4입니다. 단가 D4에다가 커서 놓고요. 2, 4 슬래시 C4 엔터 치면 단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나머지 단가도 산출이 됩니다. 나누기 함수를 이용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Qshun트라고 하는 나누기 함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 D2에다가 이꼴 하고요. Qshun트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냅니다. QU5 치면 나타납니다. 2, 4 쉼표 C4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단가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나머지는 느림을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도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Qshun트라고 하는 나누기 함수를 이용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